지금부터 YPL의 탁상용 중철기 UCS10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 콘센트 플러그를 꽂으시고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를 켜주세요. 자,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켜시면 카운터에 LED 카운터가 표시가 되고요. 메뉴를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녹색 LED가 켜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매뉴얼 그리고 밑쪽에는 오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드, 작업 모드를 뜻하는데요. 이 첫 번째 버튼, 모드라고 써 있는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오토 또는 매뉴얼로 이렇게 램프가 이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오토 모드는 말 그대로 자동 작업 모드고요. 그리고 매뉴얼 모드는 수동 모드입니다. 그 차이점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종이를 넣었을 때, 종이를 급지했을 때, 이 중철기가 용지를 감지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자동으로 스태프를 찍고 접어서 나오는 것, 그 작업이 바로 오토 모드고요. 그리고 매뉴얼 모드는 똑같이 종이를 넣었지만 종이가 멈춘 후에 사용자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될 때 스타트 버튼을 누를 때만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매뉴얼 모드입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버튼은 이 스태플 중철기를 사용하다 보시면 중간에 에러가 생긴다거나 잼이 생겨서 멈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리버스 슬러시 리셋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뭉쳤던 게 다시 풀리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 스타트는 말 그대로 이제 작업을 매뉴얼 모드일 때 작업을 시작할 때 쓰는 스타트 버튼이고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은 홈 포지션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용지 작업을 하는 중에 보니까 이 스태플 위치가 스태플이 찍히는 위치가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고 이상하게 위쪽에 찍힌다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찍힌다거나 이렇게 지철 위치가 일정치 않을 때 이 홈 포지션을 찾아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전원을 껐다가 켜시면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기계가 자체적으로 제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빨간불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에러가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커버 오픈이라는 버튼이 램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것처럼 뚜껑을 열었을 때 커버가 오픈됐다라는 경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쪽에 이제 좀 위험한 그런 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손이나 이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안전 경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뚜껑을 닫으시면 다시 이 램프는 꺼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중철기의 각각의 실제 기계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제가 종이 샘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지 테이블인데요. 이 급지 테이블에서 이 중철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버를 여시고요. 종이를 이렇게 투입을 하세요. 지금 이 투입된 종이는 A4 용지입니다. A4 용지를 이렇게 투입을 하시면요, 이 용지의 우측 측면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측 가이드가 되겠는데요. 급지 가이드라고 하죠. 이 급지 가이드는, 우측의 급지 가이드는 바로 끝쪽에 보시면은 A4라고 표시되어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을 먼저 고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 나머지 반대쪽 왼쪽은 이 종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종이에 맞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A4가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쪽 좌측 가이드를 고정하실 때는 이 종이가 사용자가 투입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가이드를 용지와 너무 바싹 붙여서 타이트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오토모드로 쓰실 때 용지가 제대로 굽지도 안 된 상태에서 찍힌다든지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가이드, 왼쪽 가이드를 고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종이가 원활하게 급지될 수 있도록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측, 좌측 가이드를 이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그 가운데 찍히는 위치하고 접히는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용지를 이렇게 끝까지 내리신 다음에 이 용지의 안쪽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 핸들이 하나 보이시는데요. 이 핸들을 가지고 그 위치를 정하시는 건데요. 이 위치를 정하는 방법은 이 종이의 이쪽 내 몸쪽에서 가까운 이쪽 끝쪽을 보시면 역시 급지 테이블에 A4라는 눈금이 보이실 겁니다. 흰색 눈금. 그 눈금의 용지 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가 맞았다 생각되면 그 위치에서 이쪽 까만색 다이얼을 잠궈주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그 위치에서 고정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4 위치를 맞추신 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위치가 맞아졌으면 뚜껑을 닫으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이제 실제로 결과물이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가운데 중철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스테플 건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스테플 심을 다 썼을 때 이제 심을 갈아 껴줘야 될 건데 그 갈아 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를 살짝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안쪽에 스테플 건이 두 개가 보이시는데요. 이 스테플 건에 스테플 심을 넣어서 이제 찍게 되는데 이 스테플 심을 단순히 교체하실 때는 굳이 이 스테플 건을 전부 다 분리해서 조립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뒤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밑쪽을 이렇게 내리시면 안쪽에 스테플 심이 들어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쓰던 스테플 심을 빼시고 이제 새로운 스테플 심을 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 심을 뺄 때와 역순으로 다시 들어 올리고 밑으로 내려서 스프링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되고요. 다시 스테플심을 끼워 넣고 다시 내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과 똑같이 옆쪽에 있는 또 다른 스테플 건도 스테플 심을 교체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히 이제 스테플 심을 교체할 때는 이처럼 간단하게 스테플 심을 교체를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스테플 심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도중에 어떤 에러가 발생해서 스테플 심이 두 개가 찍힌다거나 아니면 스테플이 찍힌 모양이 깨끗하거나 이쁘지 않게 찍혔다 이럴 때는 이 스테플 건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겠죠. 그럴 때는 이 스테플 건을 빼서 한번 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스테플 건을 빼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테플 건을 빼실 때는요. 이 스테플 건이 앞쪽에 보시면은 반대쪽에
고정되어 있는 이 고정축이 있습니다. 이 고정축의 덮개를 여시고, 먼저 여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스테플 건을 전체를 손으로 잘 잡아서 조심스럽게 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냥 빼도 되는데 조심스럽게 빼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판 때문입니다. 이 판이 하는 역할은요, 스테플 심 하나하나를 찍어서 내려주는, 눌러서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이죠. 얇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핵심 부품입니다. 이 판이 조금이라도 휘어졌다거나 틀어졌다거나 이렇게 되면 스테플이 찍히는 것이 이쁘게 안 찍히고요. 두 개가 찍힌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판이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스테플 건을 전체를 다 빼서 그 안쪽에 혹시 뭔가 이물질이 껴있다거나 아니면 스테플 심이 뭐 구겨진 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빼시면은 안쪽에 스테플 심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조각난 스테플 심이 걸려있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시고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뺄 때와 역순으로 그대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끝까지 이제 채워질 정도로만 조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스테플 심을 눌러주는 핀을 다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자들이 흔히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스테플 핀 박는 이 판에 이렇게 껴도 되냐, 돌려서 껴도 되느냐. 예, 이건 앞뒤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건 상관없이 그대로 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상이 없다 됐을 때는, 확인이 되셨을 때는 다시 뺄 때와 역순으로 다시 껴 넣으시면 되는데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구멍이 없어서 끼시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판의 위쪽에 동그란 천공된 구멍이 보이실 텐데요. 이 천공된 구멍에 껴지는 뒤쪽에 핀이 있습니다. 그 핀의 위치를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 핀에 정확하게 맞아 껴질 수 있도록 잘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껴주시고, 그래서 판이 휘어진다거나 이러지 않도록 주의해서 껴주시고요. 이렇게 뒤쪽을 닫게 하셨으면 이 반대쪽에서 이걸 잠궈주는 잠금 장치를 이렇게 다시 한번 꽉 껴주시고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체 요령은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이 스테플 건을 세팅할 수 있는 위치가 총 4군데가 있습니다. 이 스테플 건의 위치는 용지의 폭에 따라서 A3처럼 이렇게 넓은 종이는 좀 더 바깥쪽으로 건을 위치하시는 게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A4라든지 B4라든지 더 작은 용지들은, 폭이 작은 용지들은 안쪽에 스테플 건이 위치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플 건을 빼고 끼는 요령,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 중에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기계로 작업을 했더니 접지한 결과, 이 접지한 결과가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로 접히지가 않고 약간 수평이 안 맞게 이렇게 비틀어져서 접혔다. 혹은 이 찍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이 라인에 찍히지 않고 약간 삐뚤어져서 찍혔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까요? 기존에 나와 있는 모델들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계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요. 안쪽으로 보시면요. 종이를 수입했을 때 이 가운데 조이는 까만색 다이얼의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2개의 다이얼이 더 보이십니다. 이 2개의 다이얼은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수평의 불일치를 기울기를 비틀어진 기울기를 수정해주는 장치인데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우측에 있는 다이얼이 실질적으로 이 기울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다이얼은 단순히 이 기울기 조정하는 우측 첫 번째 다이얼을 맞추기 전에 그것을 풀어주고 잠궈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 기울기가 안 맞았을 때는 이 먼저 두 번째 다이얼을 약간 느슨하게 풀어준 상태에서 제 우측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시면서 돌려보시면은 이 종이가 수평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적정하게 맞는 위치에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시고 두 번째 다이얼, 풀어줬던 다이얼을 다시 꽉 조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이 수평의 불일치가 해소가 되고요. 정확한 위치, 가운데 중철된 위치에서 정확히 지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작업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용지가 준비됐으면요. A4 용지고요. 세팅된 대로 용지를 끝까지 넣으시고, 지금 현재는 매뉴얼 모드입니다. 매뉴얼 모드일 때는 용지를 투입하신 후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중철이 되면서 접지가 돼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대량으로 연속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먼저 뒤쪽에 나와 있는 배출 트레이를 먼저 열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속해서 한번 오토 모드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드 버튼에서 오토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자, 용지는 오토 모드일 때는 용지를 그냥 끝까지 넣어주시면 이렇게 인식해서 찍혀서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장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장도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앞에 찍혔던 용지는 이렇게 밀려서 배출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저렴하지만 기계는 굉장히 훌륭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오토 모드는 수린 용지를 끝까지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작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오토 모드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가운데 지철을 하고 그리고 접지를 해서 하는 작업을 우리가 일컬어서 중철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철기, 이름은 중철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철기면서 또 상철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간을 철하는 것이 아니고 위쪽, 용지의 위쪽 끝부분에다가 지철을 하고 싶을 때, 자, 그런 작업을 우리가 상철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철 작업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지철을 하지 않고 그냥 접지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철을 하지 않으실 때는 뚜껑을 여셔서 스테플건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철을 하지 않는, 지철을 하지 않은 접지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접지도 안 하고 단순히 위쪽에만 찍는 상철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냥 용지만 넣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버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레버에 잘 보시면은 위쪽에는 스태플이라고 써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태플 앤드 폴드라고 써 있습니다. 스태플 앤드 폴드라는 것이 스태플을 찍고 폴드, 접어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정성적으로 중철하는 작업을 뜻하는 것이고요. 중철할 때는 레버를 아래로 내려놓고 쓰시면 되고요. 중철을 하지 않고 접지를 하지 않고 상철 작업을 할 때, 지철만 할 때, 이때는 레버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여시고요. 뚜껑을 여시고 스테플 건이 위치해 있는 곳을 잘 보시면은 구멍이 2개씩 3군데 위치에 구멍이 철판 위에 구멍이 2개씩 이렇게 뚫려진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 위치에 상철용 가이드를 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기계 처음에 구매하실 때 흰색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보시면은 이런 상철용 가이드가 2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상철 가이드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구멍 뚫린 2개의 위치 중에서 일정한 위치에다가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4처럼 좁은 간격일 때는 가운데 하나만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뚜껑 닫으시고요. 자, 레버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용지만 그대로 투입을 해주시면 접지는 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상철로 찍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멍이 2군데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 구멍의 위치에 따라서 찍히는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 여백을 백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여백을 조절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가이드를 조금 밑에 쪽에다가 다시 박아놨는데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렇게 보니까 작업 결과 이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찍힌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찍었던 것은 이곳입니다. 이곳은 가깝게 찍혔고요. 자, 이처럼 이 마진을 조절해서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실 때는 이처럼 다양하고 쓸모 있는 작업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고급형 중철기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상 요즘에 프린터들이 이런 중철 기능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옵션이긴 하지만 프린터 옵션 장치로서 중철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사용자분들이 그런 중철 옵션을 구매해서 쓰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굉장히 결정적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중철 작업을 하실 때 단순히 이런 복사 용지만 가지고 중철 작업하시는 게 아니죠. 이 복사 용지에도 겉에다가 표지를 넣어주면 좀 더 이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 표지는 복사 용지와는 달리 이런 얇은 용지가 아니라 두꺼운 용지죠. 자, 이런 두꺼운 표지하고 복사 용지를 같이 해서 작업을 해야 좀 더 이쁜데 복사기는, 일반적인 복사기들은 그런 기능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중철기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고요. 아직까지 프린터의 중철 옵션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별도로 이런 보급형 중철기를 구매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으로 활용하실 때 있어서 굉장히 쓸모가 있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안쪽에 내지는 얇은 종이하고 겉에 두꺼운 표지를 이렇게 합친 상태로 중철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좀 전에 꼈던 상철용 가이드는 먼저 빼시고요. 그리고 레버는 다시 원위치로 중철 위치로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두꺼운 표지와 얇은 속지를 포함한 전체를 넣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겉표지가 두껍지만 이렇게 똑같이 일정하게 중철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기계의 장점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스테플 심, 이 심이 소모품인데요. 이건 뭐 쓰는 대로 또 다시 재구매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 스테플 심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한 개 찍는데 1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터에 있는 중철 옵션에서 쓰는 심은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굳이 별도의 스테플 심을, 비싼 스테플 심을 사용하는 그런 프린터의 중철 옵션보다는
이러한 보급형 중철기를 구매하셔서 쓰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그런 소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보급형 중철기 CS10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